오늘 마감은 박정식 대표,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장부터 좀 힘이 드는데요.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 현대차 볼게요. 실적도 기대보다 잘 나왔고 여기에 아이오닉 열풍에 테슬라가 현대차 잘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쏟아지면서 상승했던 현대차. 첫 번째 발목은 인플레 감축법에 잡혔고요. 두 번째 발목은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두 분이라면 지금 구간 현대차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두 분 모두 다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네. 어떤 의견일까요, 현대차? 이럴 때 사지 언제 사겠습니까? 네. 보조금이 네. 끊겼다고 해서 현대차가 대응 못 할까요? 물론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자 이후에는 조금 약간 위축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형 SUV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정부도 협상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아무리 전기차 성장이 많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00대를 만든다 그러면 전기차는 한 20대에도 20대 정도 남짓인 거고 그 20대에서 미국 수출되는 게 많아야 한 3, 4대? 4, 5대라는 것이죠. 나머지 유럽이라든지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 팔매 못하면 국내에서 팔면 국내 예약 대기자에 차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매출에 영향은 없다. 전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좀 못된 짓을 했죠.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가격 올리는 모습들. 네. 예전에도 세탁기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사지 언제 사냐라고 간단명료하게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현대차 보조금 타격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들고 가자 혹은 매수해보자 의견 들었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는 범한 퓨얼셀을 보겠습니다. 이 수소가 거의 에너지의 마지막 타자로 움직였거든요. 그 안에서 풍력, 태양광, 원전 다 가고 수소가 움직였는데 범한 퓨얼셀은 그 외에도 매력이 있어 보일까요? 두 분의 선택, OX 보죠. 여기는 또 X로 일치가 됐어요. 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네.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 그리고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독자 개발 또는 기술 이전으로 획득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독일 지멘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 본연의 실적 대비 그리고 현재의 시가총액은 좀 상당히 좀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 쪽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2분기 실적 나온 걸 보면 매출액은 146억에 영업이익은 단 9억인데 순자산 가치 1,10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3,600억 정도 수준으로 이미 상장 시점부터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은 상황이었고 일정 부분 눌렸다가 기술적 반등력이 다시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관망 또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범한 퓨얼셀은 안타깝게 X를 받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입니다. HFR. 사실 이 종목 오늘 새로운 특징이라던가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5G에 대한 그 실적, 기대,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었거든요. HFR도 주가가 올랐다가 오늘장은 시장과 함께 다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네, OX 여기선 나뉘어졌는데 HFR이 8월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7월부터 8월 두 달 내내 거의 우상향하다가 오늘 장중에 10% 가깝게 밀리기도 했었어요. 유창희 대표님, 오늘장의 하락에 대해서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이라던가 시장 탓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는 통신주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교롭게도 통신주 언급한 다음에 주가 못 가가지고 항상 통신주가 좀 계륵 같은 네. 뭐 섹터, 뭐 업종이긴 한데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통신주들 꾸준하게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뭐 호재가 있느냐 본다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일단은 투자가 5G 관련된 투자가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미중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소리 소문 없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주가도 올라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FR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무선 장비라든지 뭐 그 북미 5G 투자, 인프라 투자 확대 관련해서 또 반사 이익을 좀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번에 매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한 1,000억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267억 흑자 전환에 성공을 좀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조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느낌은 있겠습니다만은 박스권 흐름이죠. 네. 그러니까 연초 작년 연말부터 보시면 상단이 한 36,000원대 그리고 하단이 한 2만 한 7, 8,000원 정도 박스권 흐름을 띄면서 이번에 좀 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뭐 22,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통신주들, 통신 장비주입니다. 통신주가 아니라 통신 장비주 하반기에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간다라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FR은 5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을 볼게요. 오늘따라 유독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두 분의 힘이 더 없어 보이는데 괜찮으시죠? 힘내실 네. 수 있죠? 네, 네, 얼마 안 맞습니다. 남았습니다. 네,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마감에 살 만한 종목도 뭐가 있는지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죠. 하락이 제한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유리 공급망 혼란. 오늘 뭐 금양이었나요? 금비. 네. 금비라는 종목이 유리 때문에 또 네. 움직여서 네, 많이 움직였죠. 네, 뭐 하는 회사일까 제가 또 공부를 해봤는데 한번 키워드를 종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KCC 글라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두 가지가 나왔고 그러게요. 유리 하는데 제가 KCC 글라스를 왜 못 떠올랐을까? 이 종목은 네.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그 유리가가 많이 올랐나 봐요. 네, 일단은 유리 가격이 오른 것보다는 유럽 쪽의 이 가스 공급망이 러시아가 좀 공급을 끊었다가 다시 네. 또 축소했다가 다시 또 공급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천연가스를 통해서 유리를 생산하는 공장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천연가스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증가되고 러시아에서 만약에 겨울철에 이 천연가스 공급을 끊는다면 그때부터는 유리 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오늘 좀 유리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자동차 유리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음료나 아니면 주류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병 제조 시설을 이제 뭐 터키 쪽으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기업들도 존재하겠지만 만약에 진짜 정말로 이제 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관련 테마로 이 KCC 글라스가 좀 일정 부분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KCC에서 뭐 유리, 홈CC 상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업체이고 특히 이제 뭐 건축용 유리나 자동차용 유리 그리고 유리 시공 쪽에서는 우리나라 탑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좀 상당히 내려왔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고요. 순자산 가치는 1조 4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100억 정도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고 또 영업이익도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라면은 이번 테마로 일정 부분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한 5만 원 정도 짧게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5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만약에 좀 수급이 강력하게 붙을 경우에는 6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KCC 글라스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이탈 시에는 그때는 매도를 하자, 손절하자라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유창희 대표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바닥이 뭐 확인된 종목이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 지지력이 좀 뚜렷한가 본데요. 삼성중공업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뭐 저는 조정이 좀 당분간 좀 길고 지루한 조정이 좀 지속될 거라 보고 있어요. 9월, 10월 정도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저점을 이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상당히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 종목을 매수하실 때 뭐 오늘 당장 매수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좀 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뭐 조선주들이 대표적이고 삼성중공업을 선택한 이유는 네. 그런 것이다. 왜 그러냐면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2년 가까이 하단이 5,300원, 상단이 한 6,200원, 뭐 이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 지금 6,000원에 오늘 6,000원에 매수해서 최악의 경우 간다고 해도 10% 조정? 그러면은 글쎄요, 다른 종목분들 만약에 정말 시장이 안 좋다라면 20% 30% 조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10% 정도 조정해서 그친다라면 충분히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를 깨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조선사들의 업황 자체가 뭐 주가를 저점을 깰 정도로 악하일로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NG선 수주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성가 같은 경우도 20개월째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수주도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에너지 위기 때문에 해양 플레이트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사들이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혹은 내년에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한 5,9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박스권 중간 자리가 5,600원이에요. 그래서 5,600원 이탈한다라면 조금 비중을 줄이실 필요 있겠습니다만 또 5,300원, 뭐 5,200원, 또 5,000원 초반에서 지지력이 형성된다라면 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조정이 뭐 오늘 하루를 끝나고 내일부터 폭등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종목을 선택한다라면 저는 약간 실적이라든지 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 가능한 예상 범주 안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빠르게 기관 외국인의 수급 보죠. 먼저 외국인의 매수매도 동향 전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매도는 뭐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카카오 이렇게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뭐 포스코 케미칼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최근에 이제 1조 규모의 ESS용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타나면서 순매수력이 더 강력하게 붙으면서 상승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급등해 이 중국 리튬 공급사 이 텐치 리튬 지분을 8.7%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친환경 섹터에 대한 수혜주로 최근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역시나 좀 시장 리스크로 인한 매도력이 확대가 되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로템은 최근에 좀 급등했던 것이 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연준 의장의 고강도 긴축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 기술주 카카오의 매도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 매도력으로 보아 추가 하락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관도 한 종목 한번 볼까요? 네, 그래도 방산주들, 한국항공우주를 필두로 해서 LRG 넥스원 위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수주 수익성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요. 풍력 쪽에 조금 저감해서 일부 들어왔습니다. CS윈드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전환됐고요. 네오위즈도 신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로 IT 쪽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의 조정이 나왔고요.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도 상당히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2%의 하락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2% 후반까지 좀 밀리면서 780 밑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7% 하락한 2,426선 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장은 불안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고요. 오늘 시가가 개파락으로 문을 연 상황 속에서 결국 이를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못하고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꼭 이런 강한 하락장에는요, 소수의 종목들, 특히나 가느날들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매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또 패배터리주들이 또 한 번 올랐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흔들렸던 패배터리주였던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인데 오히려 이 시장에서 오후에 세비캠은 더 강하게 올라왔고요. 13.76% 오른 14만 6,300원, 성일하이텍은 4% 넘게 오른 11만 9,6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약간 신재생, 최근에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 패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마침 또 신규 상장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강한 매수가 들러붙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오늘도 빨간불을 켰고요. 그와 달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18% 내린 2,426.8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779.88포인트로 오늘 2.8% 넘게 밀렸고요. 이런 양시장 안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종목들의 키워드는 에너지로 똘똘 뭉쳤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 사료, 비료주, 곡물 관련주들만이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죠.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0.75%포인트를 인상한다면은 한미 금리 역전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원달러 환율도 또 한 번 오르면서 1,350원의 장중에 뚫어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은 575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은 5,589억 원의 매도 우위, 반대로 개인만이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장 1,000억 원 조금 넘게 샀고요. 외국인은 681억 원의 매수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기관은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1,600억 원 가까운 매도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오스코텍과 제주항공이 더 크게 밀렸습니다. 오스코텍은 25%나 넘게 하락하면서 18,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1,20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고요. 제주항공의 경우에도 신규 시설 투자를 위해서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오늘 10% 넘게 밀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일본과 중국의 방문이 용이해질 것이다라는 소식에 LCC들이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유상증자로 하루 만에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우리가 페드하고 싸우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 오늘은 그런 것이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크게 조정이 나왔고 그동안 그 조정이 나온 것이 너무 좀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내년에 경기 조금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하겠지? 뭐 금리 이제 못 올리겠지? 너무 우리가 촐딱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파월이 그런 거 아닙니다.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라고 그 발언 하나에 좀 무너졌다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한 번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들, 투심이 악화되는 것을 계속 엿봤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Don't fight the Fed. 연준과 싸우지 말자. 네. 저희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신다면 뭐 이해할 수 있는 한 주표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럼 이번 주를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지금 약간 버티기 싸움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리죠. 네, 뭐 오늘 좀 눌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지만 좀 수급이 좀 괜찮고 또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은 시초 저점을 찍고 또 일정 부분 반등력을 이 하락장에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지난 7월 14일 이후로 누적으로 유입됐다가 오늘 다소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전장에는 코스피 쪽의 현물 매도력이 1,000억대 이상 강력하게 나왔다가 지금은 한 500억대로 또 축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물 매도력이 강력하게 빠져나가지 않는 한 우리 코스피는 2,410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물론 연준 파월 의장의 이런 강력한 발언 속에 어느 정도 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척도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등락은 있겠지만 양호한
적당한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힘든 월요일이었는데요. 두 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